분위기를 좀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편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4월에 이 아내가 골프 동호회를 통해서 한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아하. 거기서 이 남성과 이제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시작한 지 조금 지나서 한 12월 정도가 됐을 때 이 아내가 내연남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는 어허.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나서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된 후에 네. 이 아내가 내연남에게 사실은 이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그 빌라를 매매한 그 대금 중에서 네. 7천만 원을 또다시 이 내연남에게 아이고. 건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결국에는 이 아내의 남편이 알게 되고요. 알고 됐어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내의 뺨을 때리는 이 폭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내 내연남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물론 폭행은 나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어느 정도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이 남편이 배신감 등으로 순간적으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양지민 변호사님 이 부분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남편이 내연남이라는 걸 알았으면 지금 돈을 돌려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분노로 뭐 경찰을 신고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돈을 달려달라고 하네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남편분은 그래도 조금의 이제 혼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일말의 이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남편분이 이제 빌라 매매 대금과 돈을 빌려준 걸 다 돌려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는데 아내와 내연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이렇게 김모 회장이라는 그 회장님이 있는데 아하. 그 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없다라는 거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김모 회장 명의의 그 확인서를 사인을 위조해서 이제 확인서를 보여줍니다. 이것 네. 봐라, 우리 정말로 투자해서 없다라고 보내주면서 네. 아내는 이렇게 다툼이 있은 이후에도 이 내연남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고요. 네. 결국에는 원래 본인이 살던 집을 나와서 남편을 떠나서 네. 별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 사실 아내가 잘못한 걸 수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으신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아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자신이 저런 행동을 해놓고 뻔뻔하게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남편을 상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편은 내연남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걸 확신을 하고 있고 또 돈까지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죠. 아하. 그런데 남편은 그래도 이혼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 여자는 그 내연남과 너무나 이렇게 뭐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오히려 벗어날 수 있을까. 네. 그거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내연남과 불륜관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네. 의처증으로 몰아간 거예요. 아하.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의처증으로 계속 의심을 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러한 내연남과 관계를 제 돈 준 관계 때문에 그때 약간의 폭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폭행을 상습 폭행으로 몰고 간 거예요. 네. 그 전부터 계속 폭행이 있었다. 네. 그런 식으로 아하. 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는지 아니면 이제 그냥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의 왜 돈을 빌려줬느냐고 아하. 하니까 결국 투자금으로 김모 회장에게 투자했다고 해서 이제 문서까지 유죄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결국 이 문서 유전 혐의 가지고도 그 사문서 유조하고 유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을 받았어요. 하하. 네. 그러면 오히려 되려 네.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하하.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뭐 사랑에 눈이 먼다는 표현을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 이 아내란 사람 행동 보면요. 내 남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정말로 빌려준 건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돌려주지 않으려고 남편에게 주지 않으려고
문서까지 위조했대요.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편한테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천만 원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남편의 돈인지 아내의 돈인지 우린 모르거든요. 아하. 아내 입장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 내가 살림해서 모은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군가한테 주는 걸 내가 돌려줘야 돼 생각했을 거고요. 네. 매매 빌라 매매 대금 중 7천만 원이라는 것도 공동재산이니까 내 몫의 재산을 갖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한테 주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결국은 내 몫의 돈을 갖다 네. 내연남한테 되찾아서 남편한테 주면서 남편 명의가 되면 남편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 관계는 파탄에 빠지게 됐기 때문에 아하.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과의 관계와 혼인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은 네. 오히려 그때는 내연남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내연남이 경제 공동체인 거지 네. 남편이 경제 공동체가 아닌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이유가 있었는데 네. 그러나 아직은 자녀도 있고 혼인을 완전히 파탄에 빠질 만한 네.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아하. 어쨌든 간에 무마하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양지미 변호사님, 정말로 어처구니 없게 이 아내란 사람은 남편을 상대로 우리 남편이 의처증이 있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이혼할래요? 라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우선 그 아내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아하.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 소송 과정에서 남편분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다는 걸 알았을 때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좀 마음이 있었지만 소송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본인도 나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 그래서 이혼 반소 청구를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반소 청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이혼을 하겠다라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걸 사실은 내가 반소 청구를 하지 않으면 나의 그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위자료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나 역시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쉽게 되겠고요. 맞불을 놨군요. 맞불을 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이 상당히 이제 흥미롭게도 네. 반소 청구한 남편의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보기에도 네. 이거는 아내가 잘못한 것인데 네. 우리 이제 법 체계상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한 것이니까 기각을 했고 네. 그리고 오히려 남편,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인 남편의 청구는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연을 들어봐도 누가 봐도 아내가 잘못했다는 부분, 즉 아내가 그동안 어떤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아내의 잘못이 크다는 점을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원고 패소, 그러니까 아내가 패소하고 남편이 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보면 네. 이제 혼인 파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이 된다고 한다면 파탄의 원인은 아내가 제공을 한 것이다. 아하. 그래서 아내는 유자료를 남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네. 이런 판결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뭐 파탄이 이미 뭐 내연관계 분리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자료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 그럼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판례 같은 경우는 어머니에게 상당히 우선권을 줍니다. 어허. 그 어머니가 어떤 규칙 사유가 없으면.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한테 파탄의 규칙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녀 양육권도 남편에게 줬어요. 아하. 그리고 매월 양육비로 한 60만 원을 지급하라. 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아하. 양육비로 월 각 60만 원이라는 것은 자녀가 2명이니까 자녀 한 명당 6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저게? 그렇죠. 각 60만 원이라는 것은? 네네. 한 앞에 60만 원. 그러니까 120만 원씩 아하.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러면 소국장님, 사실은 가정이 파탄 난 것도 안타깝습니다만 저 아이들이 혹시 자라면서 받을 상처 이런 것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엄마를 믿고 네. 쭉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엄마가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었고 그러니까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를 또 속이려고 했던 그리고 오히려 또 아버지를 상대로 또 소송까지 먼저 제기한 네. 그 의처증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네.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보통은 뭐 이혼하고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엄마 쪽에 이제 양육권 같은 것들을 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그러니까요. 엄마 쪽에 잘못이 많기 네. 때문에 아버지한테 오히려 그런 이 권한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말도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